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릴리입니다. 상한가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의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높은 확률의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2015년 대폭락, 이때 마지막 하락 나옵니다. 그때 전부 올인하세요라는 내용으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유튜브 영상 내용에서 시장이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하락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이미 1월 말에서 2월 달에 폭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좀 이야기를 또 했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언제 또 계속 이 폭락이 이어질지 첫 번째 아니면은 뭐 지금이 아니라고 하면 언제 폭락이 또 나올지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의 강의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 잘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대응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한 차례 좀 설명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100%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맞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석들을 하는 이유는 그냥 눈 뜨고 코 베일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최저점, 최고점 이런 건 알 수 없지만 언제 폭락이 나올지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며칠 몇 시에 나올 거야 이런 건 알 수 없지만 언제쯤부턴 조심해야 된다. 언제쯤부턴 적극적으로 투자를 이어가도 된다. 요런 정도의 좀 판단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판단을 더하면 저점 부근에서 주식을 좀 많이 모아갈 수 있겠고요. 고점 부근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투자하면서 현금 비중을 좀 올려갈 수도 있겠죠. 이러한 투자에 도움을 받아가시기 위한 영상을 잘 준비했으니까 영상에 참고하시면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항상 감사한 분들에 대한 설명 좀 드리고 있죠. 우리 구독자분들입니다. 항상 여러분들께서 86,700분의 구독자분들께서 구독 버튼을 눌러주고 계신데요. 항상 감사하다라는 설명 드리고요. 이 감사한 마음을 되돌려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영상도 드리지만 따로 자료집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AI 반도체, AI 챗봇 자료집, 이런 자료집이라든가 아니면은 온디바이스 AI HBM 자료집이라든가 특히나 HBM 기업들은 주목해 볼 만한 게 최근에 폭락설 사이에서도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어요. 오늘 외국인 막 대량 이탈하는 와중에도 매수 수급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HBM 관련 종목들은 역시나 계속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볼 만한 기업들이 바로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죠. 워낙에 좀 매력적으로 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차전지 관련된 기업하고 이미 작년에 준비해 놓은 자료집들이 있습니다. 간단한 설명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종목들까지 보기 좋게 정리해놓은 자료집이니까 각자 필요한 자료집 있으신 분들은 영상 마지막에 무료로 받아갈 수 있는 방법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자분들 이 해당 선물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이어서는 유리기판 그리고 액침 냉각 관련된 자료집도 2월달 안쪽으로 추가적으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다음 자료집도 기대해 주세요. 좋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월의 시장 급락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때부터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오늘의 영상에서는 하락을 예상하는 세 가지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거두절미하고 먼저 첫 번째 이유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4월달에 급락 시장을 예상하느냐? 바로 첫 번째 이유, 트럼프의 관세 인상이 진행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하게 보시면 트럼프의 관세가 본격적으로 이제 2월 초부터 좀 발효가 되고요. 뒤에 이어서 2월 18일 날짜부터 발효가 되는 지금 이제 관세 정책들도 있죠. 두 개의 정책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이 두 개의 정책이 2월 달에 결국 시행되는 거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3월 달에 완벽하게 새로운 관세가 적용된 물가가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고 3월 달에 대한 결과는 4월 달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4월의 지표 발표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이 제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4월에 발표되는 물가 지표 잘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4월 달에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트럼프 관세 인상에 의해서 4월 달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세하게 좀 볼게요. 우선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일 발효 예정이 2월 4일이죠. 뭐 영상 보시는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뭐 내일입니다. 새로운 관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날 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이렇게 못 박는 모습이죠. 전날 캐나다, 멕시코에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관세, 굉장히 심하죠. 심지어 이게 의미하는 게 큰 게 뭐냐면 캐나다랑 멕시코는 어느 정도 우방국이에요. 서로 경제적으로 주고받는 게 있는 국가들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뭐 중국같이 완전 적국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를 과세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이걸 보면 한국까지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겠구나라는 좀 어느 정도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자,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부과하고 중국 제품에는 기존보다 10% 인상된 추가 관세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중국이 더 심하게 들어가죠. 이들 관세는 4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시행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 예상해서 예상치가 좀 있긴 하지만 확실히 이 이후부터 교역량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 그리고 거의 모든 나라와의 교역에서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으며 36조 달러, 하나로 따지면 5경 2,500조 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며 우리는 더는 멍청한 나라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라. 그러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미국이 이렇게 뭐 적자를 본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지만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소비를 하는 소비국입니다. 그래서 세계 기업들, 뭐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어찌어찌 이제 타협을 보고 싶겠지만 기업들 입장에선 절대 이게 이런 관세들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 본토 안에 공장을 짓고 미국에서 제품 팔아서 돈 벌고 싶으면 가장 큰 시장이니까 뭐 지금 현재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모르죠. 다만 이제 미국에서 물건 팔고 싶으면 미국에 공장을 와서 지어라. 중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에 팔지 말고 멕시코에서 생산해서 미국에 팔지 말고 그냥 미국 안에서 공장을 지어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확실히 타협이 없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 세계 기업들도 반응을 좀 하고 있죠. 심지어 여기에다가 추가적인 관세가 더 지금 현재 시행될 예정입니다. 보시면은 각 국가별 관세 부과도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항목별 관세 부과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위주로 특히나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냐면 결국 트럼프의 목적은 다양한 기업들이 미국에 와서 공장을 세우기를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미국에 와서 공장을 세워서 생산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물품들만 콕콕 집어서 추가 관세를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이일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1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규제 완화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던 중 가진 질의응답에서 조만간 반도체와 석유, 가스에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도체는 AI 반도체가 타격이 있을 것이고요. 석유, 천연가스, 이런 에너지 가격들에도 매길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품목에 대해서 2월 18일경부터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반도체 관련 장비 등도 관세 품목에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광과 알루미늄은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원자재에 대해선 구체적인 시행 일정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리 등으로 점차 확대하겠다는 뜻도 내비쳤기 때문에 이 항목에서도 끝나지 않고 더욱더 많은 품목들이 관세 부과에 포함될 것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가 관세는 4일부터 부과되는 멕시코, 캐나다, 중국 10% 추가 관세 등 지금 이 국가별 수입품에 대한 관세와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것대로 다 매기고 지금 이제 석유, 천연가스, 반도체 그리고 뒤에 이어서 철강하고 알루미늄 그리고 나중에는 구리까지 추가적인 관세가 더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이죠. 확실히 시장의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지금 현재 굉장히 조장할 만한 이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굉장히 물가 상승이 굉장히 많이 조장이 되겠죠. 실제 원유 가격 같은 경우에도 이래서 단기간에 이렇게 반등 상승해 주는 모습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관세 전쟁에 유가 뜀박질
물론 뭐 단기적인 움직임 정도야 원래 원유야 뭐 등락폭이 있으니까 요 정도 큰 등락폭은 아니긴 한데요. 이게 정말 잘못돼서 추세 상승으로 이어진다면 엄청난 물가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당 뉴스를 잘 지켜보면서 원유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흐름이 나오자 굉장히 반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처음에 임기 시작할 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물가를 낮추고 물가를 안정시킨 다음에 우리는 금리를 낮출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트럼프의 주장은 그랬어요. 금리도 낮추고 물가도 낮추는 거죠. 정확하게는 물가를 먼저 낮추는 게 선행되고 나서 금리가 낮아지는 순서긴 합니다. 근데 이런 걸 주장했는데 지금 자신이 주장했던 것과 정반대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 관세 폭탄을 투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세금이 올라간다는 거고요. 세금이 올라가면 전 세계가 가장 효율적으로 제품을 생산해서 지금 제품을 공급하던 체계 자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정확히 말해서 보통 이걸 서플라이 체인이 무너진다고 표현하는데요. 서플라이 체인이 무너지면 물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막 지금 이제 경기 침체로 가는 시기가 아니라면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공화당 내부 안에서도 이거 이대로 관세 폭탄 계속 25% 10포인트 추가 부과에 풍목별 추가 핵심 에너지 가격이라든가 철강 가격, 건설의 가장 핵심이 되는 뭐 철강, 지금 이제 알루미늄 이런 것들에 관세를 부과하면 물가 상승할 거다라는 우려가 좀 돌고 있는 거죠. 미국 상공회의소, 미국 가정 물가만 상승할 것 이렇게 뭐 발언도 하고 있고요. 재무장관보 지금 현재 극적인 변화, 미국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것이다. 일부 공화당도 결국 우리 주민에 대한 세금이 될 것이다. 결국에는 물가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경제에 큰 충격이 주어질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적용된 시기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2월 달 초부터 해서 2월에 나올 것이고 추가적인 관세 부과도 뭐 늦어도 한 3월 달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관세 정책이 적용되고 본격적으로 제대로 반영된 시기가 3월입니다. 뭐 2월에도 꽤 많이 반영이 되겠지만 3월부터 본격 적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월에는 어느 정도 신호가 있을 것 같고요. 3월에는 완벽하게 지금 앞서 나왔던 두 개의 관세 정책이 그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3월 달에 증시가 흔들릴 가능 3월치가 발표되면 저희 4월에 발표되거든요. 4월 달엔 증시가 흔들릴 만한 지표 발표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좀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물가 상승 높게 나오는 거 뭐 주민들도 사람들도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뭐 충격인 거 알겠어요. 근데 뭐 이것만으로 큰 문제가 되나요? 당연히 큰 문제가 되죠. 왜냐? 최근 물가는 그냥 물가로만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미국의 금리 정책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4월 달에 금리 정책 증시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두 번째 이슈 바로 미국의 금리 정책 충격입니다. 이게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요. 연방준비위원회는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걸 내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금리를 내리면 다시 유동성이 증가하고 유동성이 증가하면 이것도 인플레이션 인상, 이 물가 상승을 조장하거든요. 그러면 물가 상승이 과도하게 이루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가장 최악인 경제는 안 좋고 지금 현재 물가만 상승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최악의 사태입니다.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피해가기 위해서 연방준비위원회는 어쩔 수 없이 높은 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최근에도 이미 29일 날짜 올해 첫 연방시장 공개위원회 FMC에서 금리를 동결해 버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이었던 게 뭐냐면 뭐 어느 정도 이미 예상치가 나오긴 했지만 충격이었던 게 계속해서 인하하는 기조였었어요. 9월 달 0.5포인트 인하. 그리고 연속 3번 금리를 인하해 왔었는데요. 그 전까지 이번 연도의 첫 번째 FMC에서 금리 인하를 멈췄습니다. 연준은 이날 성명에서 물가 상승률이 위원회의 목표치인 2%에 근접했다는 표현을 완벽하게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이제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그전에는 목표치가 우리가 2%인데 2%에 얼추 근접했어요. 그러니까 우린 금리를 내릴 거예요. 라고 주장을 하면서 금리를 내렸었는데 연속 3번. 근데 최근에는 보시면 물가가 이제는 트럼프 정권 들어서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2%에 근접했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다라고 판단했는지 해당 표현을 완벽하게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의 인플레이션 재점화 가능성,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계속될 만한 가능성, 이런 가능성들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현재 고금리 상태, 높은 금리 상태가 생각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높은 금리가 예상이 되면은 뭐 시장의 유동성이 안 풀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하죠. 이 높은 금리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경제에도 문제지만 한국 경제는 더욱더 큰 문제가 계속 이제 금리 차이가 나면 환율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큰 고통에 시달릴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앞으로 이제 트럼프는 자기가 관세 인상 때려가지고 물가 상승해가지고 금리 인하 못 하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하를 요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들 간의 갈등이 많아질 거라고 좀 예상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3월 달을 지나서 4월 달 특히나 지표 발표할 때쯤부터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현상은요. 근데 진짜 조심해 볼 만한 게 뭐냐면 과거 시장 경제를 흔들었던 요인 2018년도와 굉장히 비슷한 특성을 가져갑니다. 물론 똑같진 않습니다. 비슷한 특성을 가져간다는 게 굉장히 크게 문제인데요. 뭐냐면 과거에 2018년도에도요. 이 미중 무역 전쟁이 가장 크게 일어났던 시기죠. 이때 당시도 금리를 인상시키던 시기였어요. 뭐 지금하고 금리 정책은 똑같진 않죠.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시키면서 미중 무역 전쟁까지 터지니까 시장에 경제가 안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시장 경제가 쫙 흔들렸거든요. 기억나세요? 그죠? 2018년도에 미국 경제가 흔들렸던 이유가 이겁니다. 이번에 2025년도에도 동일합니다. 이제 완벽하게 똑같진 않지만 금리가 문제고요. 첫 번째, 너무 높은 금리 문제죠. 이때는 인상시킨 게 문제였고요. 너무 높은 금리가 지금 현재 문제고 이번에도 중국만을 대상으로 하진 않지만 뭐 정확히 똑같지는 않지만 동일하게 관세 인상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보호무역. 중국에게도 더 추가적인 관세를 좀 가하고 있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결 자체가 굉장히 비슷한 특성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전에도 보시면 뭐 지금까지 경제 결국에는 잘 올라오긴 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 를 생각해 보면 가장 큰 위기는 요 시기였거든요. 2018년도 증시가 한 두 번 흔들렸습니다. 본격적인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되자 한 번 흔들렸고요. 여기까지 뭐 괜찮았는데 말쯤에 지금 현재 미국 경제에도 좀 문제가 생긴 게 아니야. 이때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된다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시장이 한번 급격하게 하락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금리에 대한 문제가 추가적으로 생겨나게 되면은 이런 급락 최악의 경우에는 나올 수도 있겠다. 감안하시면서 증시를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과거하고 똑같이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조심할 만한 시기라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두 가지 이슈를 엮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뭐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면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관세 부과를 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나서 모든 관세가 부과돼서 그것이 지표에 드러나는 시기는 3월입니다. 근데 이 3월 달에 나온 지표들 물가 지표들이 4월 달에 공개가 되죠. 그래서 뭐 3월 달부터 슬슬 이상해지기 시작할 거고요. 진짜 이상한 신호가 나온다면 4월 달에 물가 지표가 굉장히 이상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4월 달에 만약에 물가 지표가 이상하게 나오면 지금 현재 요때가 가장 크게 문제가 되겠죠. 미국의 연방준비은행 금리 결정일이 3월 달하고 5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월 달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그나마 괜찮을 거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는데요. 4월 달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나오는 지금 이제 5월 8일 날짜의 FOMC가 금리 결정일에 굉장히 큰 변동성이 이때까지 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4월 달에 흔들리다가 결과가 나오는 5월 8일까지 논란이 좀 있겠죠. 그래서 자세한 일정을 설명해 드리면 4월 달에 만약에 하락이 나오기 시작하면 진정되는 시기는 5월 18일 정도일 것이다. 그 전까지는 이미 다 주가가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 계속 드렸지만 문제가 만약에 생긴다면 4월 달부터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죠. 조심스럽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유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들 이거 잊고 계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바로 NK 트레이드 청산입니다.
NK트레이드 청사는 계속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뭐 일단은 여러분들께 규모를 말씀드리면 NK트레이드 자금 4,700조예요. 여러분들 절대 이거 무시할 만한 자금 아닙니다. 이미 8월 달에도 한번 청산이 나갔기 때문에 물론 다양한 뭐 은행들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다양한 기관들이 이미 어느 정도 대응을 해서 과거 8월 달과 같은 급등락은 아닐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지금 이제 유동성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둬야 돼요. 특히나 NK트레이드 청산을 굉장히 조심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NK트레이드 자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 여태까지 과거부터 미국의 금리는 꽤 높은 상태였는데 일본의 금리는 거의 마이너스 금리였어요. 가장 싼 금리였죠. 그래서 저렴한 금리를 빌려다가 이렇게 금리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저렴한 금리를 빌려다가 미국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1%대 금리로 금리가 발행돼요. 그 대출이 나온다고 해봅시다. 물론 뭐 이런 건 이것보다는 좀 더 나오겠죠. 1%대로 대출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돈을 가지고 미국에 가기만 해도 5% 금리를 주기 때문에 채권만 사도 4%의 이익이 확정 수익이 생깁니다. 그죠? 요런 지금 이제 창조를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NK트레이드 자금이 최근 들어서도 2022년 들어서도 더욱더 많이 증가하는 모습이 꽤 많이 나왔었어요. 과거부터 뭐 많아졌지만 특히나 최근에도 굉장히 많아졌었습니다. 근데 이런 자금이 쌓인 게 결국 4천조라고요. 4천조인데 이 4천조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왜? 미국은 결국에는 지금 이런저런 금리 동결 얘기도 하긴 했지만 금리가 천천히 낮아지는 추세고요. 뭐 지금 현재는 동결하긴 했지만 그리고 일본은 서서히 높이는 추세이거든요. 최근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몇 포인트까지 높였냐면 0.5포인트까지 높였습니다. 0.5포인트까지 높였고 미국에 만약에 경제 타격이 오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미국 경제도 금리를 언젠가 내릴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금리를 내리게 됐을 때 이들이 만나는 시점이 있잖아요. 만나는 시점이 다가오면 다가갈수록 4천조의 자금이 모두 다 청산되지는 않겠지만 일부가 청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시겠죠? 요걸 알아두셔야 돼요. 뭐 근데 혹시나 이제 가끔 가시다가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가끔 물어보시는데 이러한 구조는 엔화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엔화는 과거에 지금 이제 달러엔 무제한 스와프가 국가 간에 체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엔화는 일본 엔화는 미국하고 이제 일본 얼마 많은 자금이든 다 지금 이제 달러로 바꿔주는 국제 협약을 체결해 놨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일본만 가능한 구조입니다. 근데 뭐 중요한 건 이런 NK트레이드 자금이 청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자금들이 전 세계 투자 시장에 퍼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여러분들께서 인지하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일본은 계속해서 인상한다고 하고 있죠. 실제 우에다 총리는 15일과 16일 연속으로 경제 물가 상황이 계속 개선된다면 올해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강조했고요. 실제 이미 한 차례 인상을 했고요. 결국에는 전문가들은 BOJ 일본 중앙은행의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을 최종 금리를 1%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두 번은 더 인상한다는 얘기죠. 그죠?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이제 지금 표면에 보이는 요게 무서운 게 아니고요. 지금 일본 지금 30년물 금리 요게 이제 굉장히 크거든요. 30년물 금리가 2%가 이미 넘어가는 퍼센트 채권 금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4.5 요러고 있죠, 그죠? 4% 5% 뭐 요러고 있는데요. 이 차이가 서서히 좁혀지기 시작합니다. 벌써 지금 2%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2%가 1% 이내로 좁혀지기 시작하면 미국의 30년물 금리, 일본의 30년물 채권이죠. 미국의 30년물 채권 금리, 지금 이제 미국의 30년물 채권 금리가 간격이 좁혀지면 좁혀질수록 역시나 전 세계 글로벌 지금 유동성이 감소할 만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일본이 금리 인상을 좀 지속할 만한 가능성이 높은데 일본 또한 3월 달에 한 번 있고요. 5월 달에 한 번 있습니다.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3월 달 금리 인상이 유력하다. 3월 달, 6월 달, 9월 달이 좀 유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아마 뭐 3월 달에는 이제 인상을 하고 나머지 6월 달에 뭐 언제 할지 여부는 좀 시장에 따라서 좀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역시나 3월 달까지는 그래도
금리 인상을 지금 현재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고 미국의 일본의 물가도 잘 올라오면서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3월 달까지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전문가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제 의견은 아니고요. 종합해 본 결과입니다. 그런 변음을 참고해 봤을 때 확실히 NK 트레이드 자금이 한 번 더 위기감이 4월 달부터는 조성될 수 있겠구나. 이게 3월 말에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을 하니까 본격적으로 NK 트레이드 자금들이 4월 달부터는 많이 움직이겠죠. 뭐 물론 그 전부터 청산이 되기 시작하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4월 달이 특히나 조심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정보들은요. 언제 어떤 문제가 터질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들은요. 한 번 터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터질 만한 이슈들이에요. 마침 그런 이슈들이 변동성을 겪는 시기가 딱 마침 4월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4월 달에 주식을 매수하지 마세요. 주식 이제 망할 거예요. 주식 급락할 거예요. 무조건 폭락할 거예요.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런 위험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더라도 조금 자제하시거나 아니면 사더라도 비중을 좀 축소해서 사시거나 혹은 나는 조금 보수적으로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시장에 정말 신호들이 몇 가지 나오기 시작하면 현금 비중을 좀 늘리는 전략으로 대처를 하시면 훨씬 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주가가 주식시장이 좀 눌림목이 나왔을 때 더 좋은 주식들을 많이 살 수 있으니까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전략을 잡아나가시는데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요 정도까지 오늘의 내용 정리했고요. 뭐 이 이외에도 뭐 TJ 잔고 뭐 등등 있는데요. 뭐 이미 다른 영상들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고 특히나 뭐 자세하게 꼭 아셔야 될 만한 4월달 뉴스 세 가지 총 정리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나는 그러면 결국 눌림목 자리에서 좋은 종목을 사야 될 것 같은데 좋은 종목 어떤 종목 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재진의 상한가리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여러분들께 무료로 자료집들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자료집들이죠. 다양한 자료집들 영상 지금부터 어떻게 받아가는지 설명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검색하시면 설치 버튼 나오고요. 무료 설치 버튼 누르시면 무료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시면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나오는데요. 급등전주, 시황을, 포착 자료 등 다양한 정보를 무료로 드리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무료 회원 가입만 하시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겠고요. 해당 화면에서 아무거나 좀 클릭하시면 이렇게 로그인한 거 나옵니다. 왼쪽 하단에 회원 가입 버튼 클릭하시고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뭐 간단 로그인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 패스워드 아이디 만드시는 분들도 심지어는 핸드폰 번호 없이 가장 간단하게 아이디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스팸 전화, 스팸 문자 이런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일부러 깨끗하게 하려고 했고요. 이메일 주소로도 아무것도 안 보냅니다. 이거 비밀번호 찾기용이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메일 주소 각자 사용하시는 네이버 아이디 네이버.com 적으시고 비밀번호 적으시고 성함도 적을 필요 없습니다. 아무거나 적으세요. 아무거나. 닉네임이라 생각하시고 아무거나 적으시고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면은 급등추천주 칸에 공지그 세 번째 자료집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모든 자료집 무료니까 보시고요. 매일 올려드리는 차트 예쁜 종목들, 차트 예쁜 종목들 그리고 장전 시황, 장 시작 전에 해외 주요 뉴스하고 시장에 대한 정리 그리고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 싹 다 정리해드리는 자료집 올려드리고 있고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100포인트 무료로 계속 평생 내어드리니까요. 걱정 마시고 많이 이용해 보시면 됩니다. 한번 제가 공부한다 생각하면서 좀 더 이쁘게 정리해서 올려드리는 자료집입니다. 어차피 해야 될 거니까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좋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도 보다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찾아올 테니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냐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직까지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따봉 버튼까지 부탁드립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